지금 2018년 새해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작년보다 더 불안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예로 국가 불안, 경제 불안, 사회 불안, 이 세 가지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고 18년 연초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가 불안은 북한의 김정은이 입만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으로 안타까운 국가 불안이고, 두 번째 경제 불안은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우리 인권을 그리고 인간의 질을 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내놨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름대로 만나보니까 도리어 이 최저임금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서 중소기업은 주로 이제 해외로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게 현 중소기업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나 직장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또 자영업자 5명 이하는 서울 같은 경우도 매일 10군데에서 30점포씩 문을 닫고 있고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중소 대기업들이 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이것은 정부가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이 저는 손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이 만드는 소위 소형 탁상 이 달력에 인공기가 버젓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전국에 배포를 해서 우리 당 중앙위원회 직능위원회가 우리 은행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장 이것을 전부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우리 은행은 국민 앞에 잘못됨을 분명히 인정하고 성명 발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분이 좀 넘는데 이거 한 꼭질 좀 더 하겠습니다. 하도 원내대표가 엄격해서 이거 방금 정책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창에서 세계적인 이번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 준비는 뒤로 하고 지금 질병에 우리가 불안에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정책의장이 말씀하신 이 AI 문제가 이제는 평창 주변으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이 AI와 구제역, 광우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생산 못하는 나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백신과 처방이 있는 것인데, 토착병인지 계절병인지 아니면 변종인지 세 가지를 지금도 정부는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1년이면은 400억 정도의 소위 이 백신을 우리가 수입해 오는데, 이 토착병인지 변종인지 계절병인지 모르니까 약을 써봐야 이 치료율이라는 게 떨어지는 겁니다. 치사율이 더 많습니다. 치료율보다 치사율, 죽는율이. 이것을 언제까지 이 정부가 갈 것인지 해서 지난번 우리 농해수 의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지만은 맨날 다음 달에 한다, 내년에 한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1년이면은 우리가 1,500억 정도의 국민의 혈세를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보상, 처분으로 이 모든 것을 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언제까지 여기에 이렇게 1,000억 넘는 돈을 집중 우리가 허비를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을 바로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소위 평창 올림픽을 준비해야지 이 질병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 때는 이 올림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일본은 이 방역 체계를 우리의 예비군 훈련하듯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체제가 하는 건데 이 문재인 정부는 상상을 이건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질문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비군 훈련하듯 이 방역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대만 같은 데는 접종 증명서를 발간해서 그 발급을 해서 그걸로 인정을 받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48시간에 25만 마리의 백신을 생산하려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것은 국립 항 백신 은행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제 가축 질병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는 그런 소위 축산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원내대표님하고 우리 그 원내 지도부가 제천 참사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보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도 해가 바뀌었다고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큰 대형 사고가 나면은 원인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문제점을 이렇게 분석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소방관에 대한 국민들의 그 애정 이걸 이용해 가지고 소방관 인력 부족이라고 이렇게 이 문제를 물타기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관 인력 부족 문제하고 이 대형 참사하고 물론 뭐 일정 부분 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장 대응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국민들의 그 정서를 이용해 가지고 소방관 인력 부족으로 이렇게 이 사건을 진단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또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정에서 어제 우리 대표님하고 지도부가 현장에 가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절대 이 문제는 그냥 허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혁신처가 모처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인사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말은 이런 방구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산정해 주겠다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일반직 아닌 그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것도 엄청난 그 특혜입니다. 여기에 또 연관성도 없는 경력을 호봉에 산정해 주겠다는 이중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누구 지시로 이 정책을 입안해서 발표를 한 건지 알아서 청와대 눈치 보기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발표한 건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그 엄정하게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관장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인사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또 배려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전혀 우리가 배려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전문성, 연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공관장 자리가 지난 정부에 흘러간 사람들 구직 자리로 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쳐야 될 시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해야 되고 또 이 반기문 총장 같은 그 외교 전문가들은 현지 영어도 안 되고 현지어도 안 되면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아무나 외교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그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관장을 앞으로 임명할 때 무슨 그 나라에서 학위를 받았느니 또 언론사에서 국제
부장을 했다느니 또 카톨릭 신자라는 명목으로 교황청 대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그 정말 전문성이나 인관성을 전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인사들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지난 3일 상공회의 대한상공회에서 주최하는 신년 교례에 갔었습니다. 우리 홍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도 여러분이 갔었습니다만 연초에 경제인들이 신년 인사를 하면서 새해 의지를 다지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역대 모든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자들을 뭐 위한답시고 눈치 보느라고 안 나갔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걱정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정치권에서 도와줌으로 해서 결국 많은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공무원들의 수나 좀 늘리고 세금으로 공무원들 청년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주 졸작 중의 졸작이고 특히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우리 기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대통령의 그런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진정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일자리 걱정한다면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 격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참여를 같이 독려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우리 인권을 그리고 인간의 질을 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내놨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름대로 만나보니까 도리어 이 최저임금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서 중소기업은 주로 이제 해외로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게 현 중소기업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나 직장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또 자영업자 5명 이하는 서울 같은 경우도 매일 전국에 배포를 해서 우리 당 중앙위원회 직능위원회가 우리 은행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장 이것을 전부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우리 은행 국민 앞에 잘못됨을 분명히 인정하고 성명 발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분이 좀 넘는데 이거 한 꼭지 좀 더 하겠습니다. 하도 원내대표가 엄격해서 이거 방금 정책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창에서 세계적인 이번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 준비는 뒤로 하고 지금 질병에 우리가 불안에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정책의장이 말씀하신 이 AI 문제가 이제는 평창 주변으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이 AI와 구제역, 광우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생산 못하는 나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백신과 처방이 있는 것인데 토착병인지 계절병인지 아니면 변종인지 세 가지를 지금 2018년 새해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작년보다 더 불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예로 국가 불안, 경제 불안, 사회 불안 이 세 가지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고 18년 연초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가 불안은 북한의 김정은이 입만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으로 안타까운 국가 불안이고, 두 번째 경제 불안은 군대에서 30점포씩 문을 닫고 있고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중소 대기업들이 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이것은 정부가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이 저는 손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이 만드는 소위 소형 탁상 이 달력에 인공기가 버젓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